후보 시절부터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드디어 일자리 정책의 첫 삽을 뜨게 됐는데요. 이 추경 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는 이 돈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자, 과거 정권과 비교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편성을 한 겁니까? 추가 경전을. 예, 올해 문재인 대통령은 11조에 이르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고, 네. 거의 대부분을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그 추가 경정 예산은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요.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12조가 넘는 추경을 편성했었고, 그중에서 한 1조가량이 일자리 예산이었습니다. 네. 구제금융 직후였기 때문에 상당히 위기에 처했을 때도 1조 정도가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이 됐을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 2009년에는 국제금융위기가 닥치고 경제 침체가 좀 가속화하다 보니까 추가 경정 예산 규모도 28조가 넘을 정도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었고요. 일자리 예산도 3조 5천억이나 됐습니다. 네. 그것도 상당히 많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지금 올해 2017년도 문재인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 11조, 거의 대부분은 일자리를 위해서 투입될 전망이기 때문에 사상 최대의 일자리 예산이 또 퍼부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요, 이 노량진 일대 공무원 시험 학원들이 밀접한 지역에서는 이런 소문이 돕니다. 야, 공무원 시험 힘들어서 포기할까 했는데, 다시 시작을 해야겠다. 왜냐하면요, 조금 전에 이 추가 경정 예산안에 하반기 공무원 신규 채용에 대한 예산도 포함이 됐다면서요. 어느 정도 공무원들을 새로 뽑게 되는 겁니까? 네, 이게 물론 대통령 선거 공약에 있던 내용입니다. 네. 우리 12,000명 정도를 10월 정도에 뽑을 예정인데, 일단 보면은 교사가 3,000명 정도 되고요. 네. 일반 공무원들, 일반 행정직이 3,000명, 그리고 소방직 공무원들이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군무원도 1,5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12,000명 정도가 뽑을 예정입니다. 그 문재인 캠프에서 예전에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 공공 분야 일자리를 무려 81만 명이나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부터 이런 추경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네. 사실 이유정 기자가 방금 언급한 것처럼 이 후보 시절 TV토론회에서요, 일자리 81만 개 창출 이 부분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당시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는 일자리 문제 해결하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공공일자리 81만 개 만들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일자리 만드는데 5년간 21조 원, 1년에 4조 2천억 원 든다 이러셨어요. 81만 개로 나누면 한 1년에 한 500만 원, 월 한 40만 원 돼요. 그러니까 월 40만 원짜리 무슨 일자리를 81만 개 만든다 그런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은 81만 개 가운데 공무원은 17만 개, 나머지는 공공부문 일자리죠. 공무원 17만 개에 아까 21조라 그랬죠. 거기에 17조, 나머지 공공부문에 4조. 지금 우리나라는 벌써 10수년간 시장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실패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자리 문제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죠. 7만 4천 명. 여기에 대부분이 돈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돈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64만 개는 지금 거의 예산이 4조밖에 안 돼. 4조 원 예산으로 5년 동안 64만 개 일자리를 공공부문이 만든다고는 지금 좀 황당한 주장을 하고 계시고 17만 4천 명의 공무원, 구급 공무원 초봉을 줘도 4조 3천억 1년에 그것만 해도 이 21조 원이 훨씬 넘어요. 공무원 일자리 소요 예산도 구급 공무원의 초봉으로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7급 7호봉으로 계산한 거예요. 자, 지금 조금 전에 추경 예산에 포함된 올해 하반기 공무원 신규 채용 인원이 저 TV 토론회 때 얘기한 81만 개 일자리 창출에도 다 포함이 되는 그 계획의 일환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자리 81만 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게 직접 고용이 17만 4천 개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간접 고용이죠. 공공부문 일자리 부분이 직접 고용이 아닌 이제 간접으로 하는 고용. 그 부분이 직접 고용과 간접 고용의 차이를 좀. 직접 뭐냐면 정부에서 17만 4천 개는 정부에서 직접 돈을 주는 겁니다. 고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7급 7호봉을 하면 연봉 3,4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되면 17조 원이 나와요. 5년 동안요. 그리고 나머지 5년 동안 부분이 64만 개가 이제 4조 원이 나오면서 21조 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공공부문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복지, 교육, 요양, 장애인 복지 등 사회 공공기관, 요 서비스업, 요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런 간접적인 부분들을 합쳐서 64만 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요, 이런 공약들, 후보 시절의 공약들을 마구마구 내놓지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돈이 있느냐, 이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자, 이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책이 마련이 돼 있답니까? 예, 일단 정부의 계획은 굉장히 간단 명료하고 쉬워 네. 보입니다. 고소득층 대상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거를 축소하겠다. 네. 그래서 여기서 8조가 넘는 돈을 이제 걷어들일 수 있다. 그리고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세금 감면했던 부분도 팍 줄이겠다. 그렇게 해서 약 11조. 그리고 부동산 주식을 강화하면 여기서 더 얹어지기 때문에 이런 돈만 마련을 해도 일자리 예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네. 자, 이 그림을 보면요. 자, 고소득층,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여태까지 주던 세금 혜택을 줄여서 더 거두겠다. 그리고 여기도요. 대기업, 돈 많은 회사들을 상대로 세금을 더 거두겠다. 그리고 부동산 주식, 자, 이런 것도요. 어떻게 보면은 좀 돈을 좀 만지는, 말하자면 자산이 좀 있는 자산가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겠다. 물론 취지는 좋지만 세금으로 충당을 하겠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계층 간에 또 불만도 쌓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저런 조치들은 기업 활동을 오히려 좀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기업 활동이 잘 돌아가야 민간 쪽에서 고용이 활성화되는 것인데 민간 고용은 외면하고 무조건 공공 쪽에서 8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불필요한 그 공공기관들 몸집 커진다, 공용 공공기관 이렇게 이름 붙이면서 몸집을 줄여야 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구조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문을 해왔던 것이 하루아침에 몸집을 늘려야 되는 대상으로 변모시킨다면은 이게 납득이 좀 잘 되지 않는 대목이고요. 민간 활성화를 통한 어떻게 됐든 간에 기업 활동이 활성화돼서 민간에서 고용이 늘어나야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창출이 일어나지. 정부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다음 정부 됐을 때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게 최우선 과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탑 10. 다음 순위 내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